치과TV의 치과의사 전문의 최순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오랄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칫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칫솔을 도와서 칫솔이 해주지 못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턱클리너, 치실, 치간 칫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칫솔질이 잘 되었다 라는 전제 하에서 부가적으로 더 깔끔하고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적절한 칫솔질 방법과 다양한 칫솔의 종류, 이것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하시고 이번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실, 치간 칫솔, 혀클리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더러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영상 봐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칫솔질을 하고 나서 치실을 사용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저도 나름 치과의사고 칫솔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잔여 플라그나 끼인 음식물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치과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안 닦이는 특정 부위에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구강위생용품들을 꼭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부끄러워.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치실이에요. 실을 이렇게 뺀 다음에 끊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략 30cm에서 50cm 정도 이렇게 끊은 다음에 손가락에 말아서 이렇게 사용해주는 형태가 될 건데요. 저는 사실 이 치실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습관이 되신 분들은 가장 경제적으로 치실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손잡이 형태로 되어 있는 치실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소문자 Y자 형태의 끝에 치실이 달려있는 형태가 있고 90도 모양으로 꺾여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Y자 형태의 같은 경우에는 치아와 치아 사이의 옆쪽 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90도로 꺾여져 있는 것은 치아의 앞쪽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적인 특성 때문에 Y자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앞니 쪽에 사용을 할 때 조금 편하지만은 어금니 쪽을 할 때는 입꼬리에 걸려서 사용하기 다소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접근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금니의 치아 사이를 닦아내기에는 편하지만은 앞니 부분을 닦아내기에는 다소 어색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제가 그런 손잡이 치실 중에서 정말 궁극의 치실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90도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톡 이렇게 뺀 다음에 90도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Y자 형태처럼. 앞니를 사용할 때는 이런 Y자 형태로, 어금니 쪽을 사용을 할 때는 헤드 부분을 90도를 돌려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형태가 됩니다. 교정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치실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일반 치실에 비해서 이 폭이 굉장히 작아요. 치아 사이사이를 철사를 피해서 들어갈 수 있게 고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폭이 좁은 손잡이 치실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치간 칫솔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치실을 쓰는데 왜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치실을 사용했을 때 닦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은 잇몸뼈가 내려간다는 거고 치아의 뿌리 부분이 조금씩 더 노출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치아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살펴보면은 뿌리 쪽으로 갈수록 울퉁불퉁한 면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패여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치실로 닦아낼 수가 없어요. 치실을 아무리 힘줘도 그렇게 움푹 패여버린 부분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셔야만 그쪽 부위를 잘 닦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치간 칫솔도 크게 형태적인 면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치간 칫솔 모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형태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일자형과 L자형,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앞니 부분에 접근을 하기가 쉬운데 어금니 부위를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자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금니 쪽을 청소해낼 때는 위쪽의 철사 부분을 이렇게 90도로 철사 부분을 구부려 가지고 청소를 해주셔야 접근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L자형 타입의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쪽도 이렇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앞니 쪽
속도 접근을 할 때 크게 어색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꺾여 있는 형태를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치간 칫솔모의 크기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국제표준화기구 ISO 규격에 따라서 0부터 7까지 사이즈를 구분을 해놨는데 이러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가 꽤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간 칫솔 어떤 거 쓰면 돼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대나무 이쑤시개 같은 경우가 대략 직경이 2mm 정도가 돼요. 딱딱한 이쑤시개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치아 사이 공간이 적어도 2mm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쑤시개를 통해서 치아 사이사이 공간을 확인을 하셨다라면 이렇게 제품의 뒷면을 보면은 모의 직경이 나와 있어요. 모의 직경이 3mm라고 하면은 보통 그 안에 들어있는 철사의 사이즈는 한 1mm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쑤시개가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대략 모의 직경이 3mm 정도 되는 것, 그런 것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사용하시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요.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치간 칫솔을 넣을 때 그 칫솔모를 통해서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져야 되는 정도인데 그 철사가 들어가기 힘든 정도다 라고 하시면은 그것보다 작은 단계의 치간 칫솔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잇몸에 자극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네, 마지막으로는 혀 클리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혀 클리너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4가지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텅브러쉬라는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에서 저에게 한번 써보라고 제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텅브러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립감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손으로 잡기에 굉장히 적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인체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혀를 닦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모의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혀 돌기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칫솔보다는 조금 더 세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닦아냈을 때 그런 잔여물들이 배출될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용감 자체 그리고 세정 능력 자체는 괜찮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저는 이 헤드 뒷면에 스크레이퍼를 하나를 달아서 브러쉬로 이렇게 닦아낼 수 있고 스크레이퍼로 완전히 제거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만족을 하는 편인데 조금 가성비가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혀 클리너를 텅브러쉬까지 한 5개 정도 제품을 써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올리브영 혀 클리너 1,500원짜리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혀 클리너를 아직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면 혀 클리너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테니까 올리브영 가셔서 꼭 구매해서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불현듯 워터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강 위생 관리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당연히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워터픽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치실과 치간 칫솔을 훨씬 더 잘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비유인데요. 샤워 부스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물이 흘러내려가고 비누가 흘러내려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곰팡이가 끼고 묵은 때가 끼죠. 단순히 액체가 지나가는 힘으로서는 구강 내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해주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터픽 사용에 앞서서 반드시 치간 칫솔이나 치실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솔질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구강 위생용품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모아놓고 나니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에 따라서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치카TV의 치과의사 전문의 최순호였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